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안보라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다시 2주간 연장이 됐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님,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YTN 보도 어떠셨는지 원승현 평가원님께 먼저 짧게 여쭤볼까요? 예, 아무래도 총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선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전달이 뉴스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근데 여야 거대 정당이 재난지원금을 얼마 주느냐 뭐 이런 걸로 경쟁하는 모습이 뉴스의 주요 이슈로 다뤄지는 모습 보면서 이 국민의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전달이나 검증이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네. 이번 선거는 뭐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몇 년을 결정짓는 국가의 중요한 대사인 만큼 며칠 남진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수 있을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김희영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YTN에서 그 3분 총선이라는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총선 국면에서 최근에 이제 비례 위성 정당의 문제가 되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분노도 굉장히 일고 있는데요. 뭐 관련해서 이제 뉴스도 계속 보고 있고 더불어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분노스러운 그 N번방 관련한 사건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저희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잘한 뉴스로 뽑아주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지난 4월 4일에 방송된 뉴스를 꼽았는데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대응에 집중하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경제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40대 일자리 대책처럼 중점 추진하던 정책도 줄줄이 연기됐는데요. 앞으로 나올 전방위적인 경기 대책에 흡수돼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뉴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의 포커스가 아예 바뀌게 된 상황을 잘 정리해 준 그런 뉴스였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이 정부가 40대 맞춤형 대책을 원래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대신에 이제 연령대로 일자리 정책을 좀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전 산업을 아우르는 일자리 대책을 새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전달을 해줬거든요. 예. 이 정부가 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도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1,000억 원대의 바이오 헬스 펀드 조성, 또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런 정책들도 코로나 이후에 미뤄지게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예. 또 전방위적인 경기 대책에 정부가 몰두할 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물론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앞으로 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네. 일자리 정책이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YTN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또 좀 분석을 해줌으로써 네. 감시와 비판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합니다. 예. 경제부 김평정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어느 분야도 놓칠 수 없는 게 지금의 실정인데 경제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해설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예. 40대 일자리 문제가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상당히 크게 이제 제기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실 그 40대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죠. 예. 근데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이제는 뭐 경기 위축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고 이제 해고나 뭐 또는 실직, 뭐 폐업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에 어디게 집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김평정 기자가 이제 제기했던 대로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력을 얻어야 되고 그 기업 활동의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는 40대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점을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영 소장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방송된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 전체를 좀 살펴주셨네요. 네. 그 3월 25일에 방송되었었죠. 그 뉴스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이 그 예. N번방 사건을 다루는 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미성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조주빈은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예, 충격적이기도 하고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방송된 뉴스가 있는 저녁이 그 N번방 사건이 이제 관련 속보들이 계속 이제 쏟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이제 사건명을 좀 재정립했습니다. 예. 그 보통은 지금 이제 사실 뭐 간편하게 이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긴 했는데요.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사건이라고 흔히 일컬었는데 그래서 이제 YTN 뉴스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으로 이름을 보도하겠다고 그 사건명을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이 뭐 조땡땡 사건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예. 그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사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거대 집단이 금전을 제공해서 영상을 거래한 사건임을 좀 사건명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 내용 중에 사건명을 규정하고 또 이제 가해 유형이나 방식이나 뭐 가해 집단의 성격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소극적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경찰의 문제도 제기했고요. 이 텔레그램 방의 전 운영자였던 이제 가해자에게 3년 6개월 구형을 이제 검찰이 했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손방망이식 처벌의 문제. 또 이제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한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한 피해자의 목소리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던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듯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변상욱 앵커가 직접 답을 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N번방이라는 명칭이 범죄의 흉포성과 구조적 심각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명이라는데 다들 공감을 했고요. 예. 따라서 사건의 전모를 설명하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명칭을 고민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집단 성착취라는 표현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좀 가장 아쉽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4월 4일 보도된 뉴스를 꼽았는데요. 예. 이제 미국에서도 감염을 막으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만든 수제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현지에서 권준기 기자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네일샵을 운영하던 분이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는 분이 계셨어요. 주민 한 분이 수제 마스크를 제작해서 파는데 그것이 아직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미국 전체에서 그런 현상인 것처럼 좀 보여질 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좀 이렇게 하나의 그 일부 지역에서의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미국 전체의 사례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미국 내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이 보도를 하려고 했다면은 현장 르포에 더해서 이 미국 전체 통계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수급이 좀 부족하거나 한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우리나라보다도 면적이 더 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도 아마 다 편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객관성이나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주에 어느 지역에서 취재를 했는지 그것도 좀 같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모든 이들이 다 현장에 가볼 수 없기에 기자가 찾아가는 것이죠.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원한다는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외 실태를 조금 더 면밀히 알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그 평가원께서 지적하신 리포트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특파원이 한 리포트가 아니고 저희 현재 지금 미국에 연수를 가 있는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리포트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사도 좀 더 그 취재를 많이 해서 그래픽도 이제 활용하고 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기자의 노력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지금 저희는 이제 특파원들뿐만 아니고 현지에 연수가 있는 기자들도 총 동원을 해서 출연과 이제 촬영 뭐 이렇게 그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뭐랄까 그 밖에서라도 취재를 좀 정확히 해서 종합적이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또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기사들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사실 제일 걱정은 지금 제3세계 국가들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 돼 있는데 이 질병은 모두가 함께 치유되지 않으면은 어느 한 나라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완치를 선언할 수 없는 그런 말하자면 팬데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희영 처장님께서 뽑아주신 아쉬운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4월 1일에 방송된 보도를 뽑았습니다. 네.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다른 SNS에서 신종 디지털 성매매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에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다는 글이 넘쳐나며 작성자 대부분이 미성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이제 기자가 트위터에 영상이라고 검색하면 낯뜨거운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대부분 자신이 나치 사진 영상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글을 올리는 상당수가 미성년자다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한다. 내용이었는데요. 보도 중에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담은 기사였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도 범죄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좀 보이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보도의 제목이 노예 가능합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언급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이번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이제 폭력적인 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노예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표현이 굉장히 선정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선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자도 범죄를 유발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보도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사실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트위터 계정에 이제 그 당사자가 성매매 여성인지 뭐 사실 포주인지 성매매 남성인지 업장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검색만으로 디지털 성매매가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 좀 불분명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성년자의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식의 이제 전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미성년자가 접근해서 과연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가 그 계정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거했을 때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더불어 성매매에 동의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사건이잖아요. 유포나 뭐 협박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금전을 거래하거나 26만이 관전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좀 양비론처럼 피해자도 가해자도 다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관점이 전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 사고를 보도할 때 특히나 유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더 이상 상처 속에 내몰지 않아야겠죠. 피해자들의 고통과 시민들의 분노가 큰 만큼 언론의 올바른 감시가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기사를 이제 사회부 김우준 기자가 썼는데요. 이 기사의 요지는 트위터가 디지털 성매매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제대로 단속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요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목 노예 가능합니다. 제목이 정말 지나쳤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취재 기자로서의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그 부문을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취재를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실사 화면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래픽 위주로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비출 수 있다는 점 그런 우려에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부 기자들이 기사 쓰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태가 또 그렇다는 것을 사회부 기자로서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여러 면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